헌법재판관 임명 결단은요.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 주장처럼 국무위원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어제 발언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의 혼돈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 방금 들으신 이 발언 이후에 복수의 국무위원들이 최대행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TV조선 취재에 따르면 이런 내용들이 있었답니다. 자, 김문수 노동부 장관. 정치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인데 여야와 논의하셨습니까? 당정회의라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행이 혼자 고민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요. 자, 또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입니다. 장관급 대행이 임명하는 건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월권임을 인정하겠다. 사직한다. 무한공항 사건만 아니었어도 이미 사직하려고 했다. 이렇게 되받았대요. 자, 그런 식으로 사직 얘기하면 됩니까? 이런 문답까지 있었답니다. 또요. 일부 참석자가 대통령 탄핵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들과 만난 적이 있느냐. 재판관들과 만나거나 우원식 국회의장과 논의한 적 없다. 이런 말도 했답니다. 지금 여당 당정회의에서 안 하고 국회의장과 헌법재판소와 상의했느냐 이런 말까지 나왔고요. 저희 취재로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 방금 보셨던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또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도 최대행이 항의를 했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국무회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바로 알겠습니다. 자, 이 모든 사태의 출발점이 어디죠? 바로 12월 3일 비상계엄에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지금 이 발언하고 있는 분들 대통령이 한마디라도 반대해봤나요? 저는 그걸 근본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지금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비판해봤나요?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 비판을 해봤나요? 그때 그 대통령의 결정은 뭡니까?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논리잖아요. 똑같은 논리에 지금 이 사태를 촉발하는 건데 그때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최대행이 뭔가 결정을 내리니까 왜 당신 그러냐고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는데 과연 그들이 그때는 그럼 대통령의 저런 결정에 대해서 한마디로 했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만은 말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이 논란이 되면서 나오는 것들 저는 더군다나 지금 최대행 같은 경우는 한덕수 대행이 결국은 이 문제를 스스로 못 해결함으로 인해서 결국 책임을 떠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논쟁의 문제는 다 나온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집권 여당 입장에서 보면, 집권 세력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국정을 좀 안전시켜야 되고 경제 문제를 좀 안정시켜야 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덕수 대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책임 다 떠넘기고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본인이야 쉽지만 그 다음에 최상목 대행이 맡았는데 특히 경제부총리였습니다. 특히 최상목 부총리는요, 대행은 그날 당시에 12월 3일 날 이 국무회의 할 때 가장 반대를 많이 심하게 했습니다. 대통령이 정말 큰 목소리로 이야기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한덕수 대행에게도 대통령이 이거 지금 3명 임명 안 하면 경제가 지금 큰일 납니다. 라고 해서 이 한덕수 대행한테도 반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임명하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대통령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최대행이 만만하니까 지금 다들 그렇게 비판의 지점이 있는 건가요?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국정의 책임이라는 건요. 그냥 본인이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국민들이 맡겨놓은 책임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끝까지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만두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이 책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진석 실장, 지금 신원식 안보실장 지금 이 사표를 낼 국면입니까? 1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 안보적 위험 요소가 많은 상황에서 본인들이 비상계엄을 못 막은 그 원죄라도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이거를 끌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최상목 대행을 또 흔들면 대안이 있나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할 건가요? 최상목 대행을 그냥 이번에 여당에서 그냥 다 패싱할 겁니까? 정말 이거는 국민들에 대한 책임 있는 집권 세력의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하지만 대통령실 일각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또 배신당했다라는 거친 표현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또라는 표현은 아마 한동훈 전 대표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배신당했다. 일단 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강하게 반대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죠. 이현정의 말씀처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계엄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사퇴를 결심하였고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 개인의 거취 표명이 외신에 보도될 경우 대외신 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공직의 무게감도 함께 저를 누르고 있습니다.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책임을 마무리하는 대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김진보 대변인. 저렇게 최 네. 대행이 말했었습니다. 자, 그런 책임감 이런 것 때문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항의에 월권임을 인정한다.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한 것을 대해서 사직하겠다. 이런 말을 한 것도 눈에 띄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최성목 권한대행이 어떻게 보면 독배를 들이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월권을 인정하지만 사직하겠다 그 대답이 곧바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결정에 대한 평가와 책임은 본인이 온전하게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고 해서 내가 사직할 거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국민들로 하여금 뭔가 안정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거는 어떤 감정에 본인도 사람인지라 이런 식으로 좀 맞받은 게 아닌가 싶고 저는 누구도 이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책임에서. 그렇다면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최성목 권한대행도 어떻게 보면 중심을 잡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나 안타까움이 있는데 뭐냐면요. 최성목 권한대행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아마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혼란의 상황을 낮추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 노력에 있어서 한 축이 야당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끊임없이 탄핵을 계속 남발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당 입장에서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야당의 그 탄핵의 겁박에 어떤 무릎을 꿇은 거 아니냐 그런 시각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을 당했을 때 의결 정족수마저 151이냐 아니면 200석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게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면 길다면 1, 2주 안에 짧다면 1, 2주 안에 길어도 한 달 안에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탄핵이라는 어떤 거친 칼을 휘두르고 있는 야당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이나 어떤 계기가 없어졌다는 측면에 있어서 저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